책 소개 김익한 교수의 마인드 박스. 인생의 흔들림을 잡아줄 생각의 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마인드 박스 활용법. 혹시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헷갈릴 때가 있나요? 혹은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생각의 힘을 길러보세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가 알려주는 생각의 중요성. 김익한 교수는 기록 전문가이지만 생각이 기록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탄탄한 생각에 힘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기록도, 삶의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마인드 박스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마인드 박스는 생각을 담는 상자입니다. 욕망, 경쟁, 시간, 가족 등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생각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거죠. 마인드 박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생각 정리. 머릿속이 복잡할 때 마인드 박스를 열어보면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나만의 기준 확립. 마인드 박스 속 생각들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체적인 삶. 나만의 기준이 생기면 남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인드 박스 어떻게 만들까? 1. 생각 되뇌기. 책을 읽거나 경험한 후 핵심 내용을 곱씹어보며 생각을 예열합니다. 2. 주제 정하고 생각하기. 올해 목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등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3. 생각 기록하기. 생각한 내용을 글로 써서 마인드 박스에 담습니다. 기록은 생각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건 평생의 여정. 처음부터 완벽한 마인드 박스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인드 박스를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답게 선택하고 판단하며 나와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마인드 박스는 삶의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만의 마인드 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6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마인드 박스. 저자 김익한. 출판일 2024년 7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생의 중심을 잡는 생각을 알자. 책 소개. 나답게 살고 싶다면 생각을 축적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주변인의 조언일까? 혹은 성공한 사람의 사례일까? 누군가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재미를 만끽하며 현명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며 원치 않는 결정을 하거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관성적으로 살아간다. 이미 이번 생을 틀렸다는 생각에 변화하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이자 전작 거인의 노트를 통해 1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기록이 가진 힘을 소개했던 김익한 교수는 이번에 생각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을 관통하는 더 깊고 핵심적인 삶의 자세와 성장법을 제안한다. 25년 동안 기록학 연구에 매진한 그는 매시간, 매일의 삶을 기록하고 분류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답은 생각의 힘 그리고 그런 생각을 담아내고 융합하는 마인드 박스다. 생각은 기록에 선행하고 생각의 힘을 기른 사람만이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삶에서 기축이 되어주었던 16개의 마인드 박스에 관해 다룬다. 욕망부터 경쟁과 소비, 시간, 객관과 주관, 가족,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에 부딪히는 영역에 대한 생각을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해 인생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철학 인문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조합하는 진정한 생각의 힘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더 이상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지적이고 실용적인 인생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익한. 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25년 동안 기록에 매진하여 현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기록학 분야에서 국내 최초 전문대학원인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이며 한국기록학회장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문화재 작소 가능성들의 대표이사로 구독자 수 36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김교수의 3가지와 자기개발 공동체 아이캔 유니버스 교육 프로그램 아이캔 대학을 운영 중이다. 성장하는 삶을 위한 기록 전파자로 살아온 저자는 기록하는 습관과 함께 끝까지 생각을 이어나가는 힘, 즉 생각력을 키울 것을 제안한다. 생각은 기록에 선행하고 자기화한 생각만이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이 책에서 마인드 박스라는 도구를 통해 생각과 기록의 선순환을 보여준다. 흔들리지 않는 생각의 기준을 세우고 매일의 성장을 이끄는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서로는 10만 부 베스트셀러인 거인의 노트와 파서블이 있으며 거인의 노트는 한국을 넘어 일본, 대만,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록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전하는 생각의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36만 유튜브 김교수의 3가지 미공개 이야기 10만 베스트셀러 거인의 노트 저자의 역작.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이끌고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을 잃은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최고의 무기, 마인드 박스.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늘 시간에 쫓겨 내 생활을 잃어갈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꾸만 의미 없는 소비를 하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주변인의 조언일까? 혹은 성공한 사람의 사례일까? 아니다. 삶을 내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건 바로 평소에 쌓아온 생각의 힘과 나만의 생각 기준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일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며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어떻게 보일지 조마조마해하면서 관계를 맺는다.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인 김익환 교수는 자기가 있는 삶을 살려면 궁극적으로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에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없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 일상의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저자는 생각을 정리하고 축적해 생각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으로 마인드 박스를 소개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인드 박스를 활용하면 나의 생각과 경험을 외부의 지식과 융합하여 나만의 생각 기준, 즉 인생관을 만들 수 있다. 인생관이 있는 사람은 유연하고 강하다.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마인드 박스가 있다. 그동안 배웠거나 경험했거나 깨달은 생각들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축적된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쌓아나갈 때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실체가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생각하기가 귀찮고 버거워질 때, 어떤 생각을 강요당할 때, 내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는 마인드 박스가 필요하다. 저자는 마인드 박스를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답게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위할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주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욕망부터 경쟁과 소비, 이성과 감성, 가족 및 다양성까지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16가지 인생의 가치들. 이 책은 10만 부 베스트셀러인 거인의 노트의 저자 김익환 교수의 신작이다. 그는 앞서 기록은 생각에서 출발하며 생각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인생이 된다라고 역설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골똘히 고민했던 주제인 생각의 힘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본격적으로 풀어낸다. 기록과 생각의 선순환을 통해 명확한 생각의 기준을 잡고 나만의 인생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마인드 박스라는 새로운 방법을 최초로 소개한다. 우리가 마인드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생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둘째, 나만의 인생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생각력을 가진 사람은 생각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내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SNS부터 인터넷까지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나고 주변의 시선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아간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휘둘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만약 지금까지의 삶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마인드 박스를 만들고 생각에 힘을 기르자.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기록해 나갈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 책은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나요? 25년 이상을 기록학자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동안 기록하는 법을 전파하면서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리라. 기록학자인 내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생각이 기록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기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내 안에 흐르는 무수한 생각들을 의미 있게 꺼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무엇이든 쓰기 위해선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만의 기준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냥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그냥 좀 덜 생각하고 덜 기록하고 살면 안 되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 없이 사는 건 언뜻 편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진 일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며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어떻게 보일지 조마조마해하면서 관계를 맺는다.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타인에게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는 생각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있는 삶을 살려면 궁극적으로 생각의 힘, 즉 생각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각력을 키워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노력해 온 점이었다.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놀라겠지만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사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다. 나에게도 달라지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였다. 그때는 집이 부자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주먹이 센 아이가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등굣길에 그 아이가 나에게 자기 가방을 들라고 시켰다. 모멸감이 덮쳐왔다. 어린 마음에도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운동을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다.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화가 난 나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이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불편한 감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주체성을 잃은 삶이 나와 내 주변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되었다. 다행히 몇 달 뒤 이사를 가면서 학교도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가방 사건은 줄곧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을 갓나는 예전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멋도 부려보고 일부러 활기차게 행동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물론 생각처럼 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후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군분투는 계속되었다. 1979년 격동의 시기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을 때도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공부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진정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묻어나게 했었다. 그렇게 인생의 갈림길을 마주할 때마다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다. 1996년 한국으로 돌아와 최초의 기록 관련 법을 만들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10년 넘게 한 이후에는 좀 더 시야를 넓히기로 결심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실천할 영역은 학교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내 전문 영역인 기록으로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길을 끊임없이 찾았다. 그렇게 또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 타인의 삶이,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싫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다. 휘둘리지 않는 나다운 삶.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옳은 선택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주변인의 조언일까? 혹은 성공한 사람의 사례일까? 아니다. 삶을 내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건 바로 생각력을 통해 평소에 쌓아온 나만의 생각 기준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생각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점이다. 첫 번째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가 가장 오래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가치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을 축적할수록 삶의 방향은 더 명확해진다.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만들고 정리해 온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마인드 박스다. 머릿속에 마인드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생각을 축적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내가 깨달은 최고의 생각력 증폭 방법이다. 인생관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기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기축이 되는 생각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 및 지식들을 정리해 각각의 생각 틀로 만들어둔 것을 나는 마인드 박스라고 부른다. 살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마다 필요한 마인드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담긴 생각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김 교수의 3가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채널명 그대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늘 3가지로 답을 정리해준다. 이런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인생에 저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지? 나는 인생에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파하고 다닌다. 어떤 주제에 대해 물어도 내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건 그동안 삶의 많은 주제에 대해 마인드 박스를 지속적으로 꾸려온 덕분이다. 생각이 잘 정리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답게 판단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마인드 박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박스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틀이 필요한 이유부터 변증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틀을 깨고 사고해야 더 기발하고 창의적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과감하게 해방되어 생각의 틀을 활용해 좀 더 자유롭고 집중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인생을 통틀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4가지 질문.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답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나는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잘 살겠다, 성공하겠다 등의 목표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인생이 무엇인지 본질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색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마련이다. 2부와 3부에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16가지 마인드 박스를 하나씩 풀어서 그 안에 담긴 생각의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근간이 되는 철학, 인문학, 사회학 지식도 함께 다루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2부 나 자신을 알면 생각의 길이 열린다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5가지 마인드 박스 욕망, 경쟁, 소비, 잠재성, 꿈과 돈과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4가지 마인드 박스 시간, 그릿, 1. 주체성을 설명한다. 모든 일의 기본은 나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잘 알수록 잠재된 가능성은 현실이 되어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3부 생각의 길에서 삶의 방향을 찾다에서는 나다운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가지 마인드 박스 실리와 명분, 이성과 감성, 육체와 정신, 객관과 주관을 만날 수 있다. 서로 상반되는 가치와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융합해 판단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지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마인드 박스 다양성, 가족, 이타성을 살펴보며 마무리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직접 자신의 박스를 만들고 채울 수 있도록 기록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을 찾고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며 나답게 선택하고 판단해 궁극적으로 나도 잘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잘 사는 나만의 인생관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마인드 박스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삶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나 스스로 경험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생각에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없으면 좌고우면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 일상의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인드 박스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만의 인생관을 정립하길 바란다. 주변을 보면 타인에게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는 생각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있는 삶을 살려면 궁극적으로 생각의 힘, 즉 생각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각력을 키워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노력해 온 점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원래 아수라장에 가깝다.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이 마구 떠오른다. 그러나 인간은 그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의 길을 만들 때 진짜 나를 볼 수 있다. 생각은 바다처럼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 감정이나 상황, 외부의 영향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한다. 이런 유동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선택하면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로 이어지고 이것은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변화무쌍한 생각을 잘 선택해서 고정한다면 삶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잠재성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또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감이 깊어진다. 자기 안의 잠재성과 능력을 인식한다면 내면의 무한한 잠재성을 실현해가는 삶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물리적 시간을 지키는데 집착하지 말고 주관적 시간을 살며 변화와 성장에 집중해보라. 이때 필요한 것은 리듬감이다. 항상 밀도 높게 변화하며 살기는 힘들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주면서 느리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파도를 타듯 시간을 리드미컬하게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 시간관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속도로 흐른다는 생각을 뒤집어보자. 인간이 만들어낸 시계는 편의상 그렇게 움직이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은 모두 다를 수 있다. 객관과 주관은 우리 경험의 중요한 양측면이므로 이 둘을 조화롭게 통합한다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관적인 감정과 직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며 객관적 접근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이 소수자를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더 나아가 혐오 행동을 한다면? 대부분이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염려해 그저 모른 척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다양성을 무시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다양성이란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수준의 인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바로 다양성이다. 정말 이타적인 사람은 우선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한다. 그것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남들을 사랑하느라 자신은 돌보지 않는다면 올바른 이타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관계에서 쿨트러스트, 코어트러스트를 강조한다. 쿨트러스트는 감정적으로 과하게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유대와 애착을 가지기보다는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타인, 환경,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되 그 중심에 나의 생각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기가 귀찮고 버거워질 때, 어떤 생각을 강요당할 때, 내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중심을 만들 수 있는 생각하고 기록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기록해 나갈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기록하는 힘이 있다. 저는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읽는 순간에는 고개도 끄덕이고 이해도 잘 되는데 다 읽고 책을 덮으면 그걸로 끝이니 참 허무합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들여 열심히 읽었으니 그 책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머리에 흡수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챕터가 10개인 300쪽짜리 책을 읽었다. 다 읽고 났을 때 기억에 남는 단어가 몇 개일까?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예로 생각해봐도 좋고 가장 최근에 읽은 다른 책으로 생각해보아도 좋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3에서 5개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고 답할 것이다. 아주 뛰어난 독서가라면 1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겠다. 300쪽을 읽어서 5개라니 너무 아쉬운가?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5개의 단어가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읽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 5개의 단어는 온전히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5개라면 다음에 읽을 땐 7개, 그 후엔 9개, 그러다가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마인드 박스는 무려 16개다. 모든 마인드 박스의 내용을 읽고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묻고 싶다. 몇 개의 박스가 마음에 남았는가? 이 책을 읽고 하나의 마인드 박스라도 만들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저자로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지금 몇 개의 박스를 만들었든 간에 나머지 박스들은 하루에 하나씩 기록하며 보름 혹은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가도 된다. 혹시 마인드 박스를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그것은 아직 생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생각을 쭉 이어나가 생각의 끝에 도달하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당신의 마인드 박스 만들기를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생각력을 키우는 3가지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생각 되뇌기로 생각을 예열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반추해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차례를 다시 보면 된다. 어떤 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추 떠오를 것이다. 만약 차례를 아무리 봐도 정말 생각이 안 나는 챕터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훑어보자. 이번에는 처음 읽었을 때처럼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도 된다. 아, 이 챕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정도로 기억이 떠오를 수 있게끔 훑어보라.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다음에 그 많은 수를 하나하나 복기한다. 바둑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선수들도 경기가 끝난 후에 자신이 이번 시합에서 어떻게 했고 다음에는 무엇을 개선할지 되낸다. 되뇌기는 생각의 중요한 예열 작업이다. 두 번째는 주제를 정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다루었던 16가지 마인드 박스 중 하나를 골라 집중적으로 생각해보자. 연습 삼아 더 쉬운 주제를 선택해도 좋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든지 이번 보고서를 어떻게 쓸까? 처럼 목적이 명확한 생각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선택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우선 영역을 나누고 순서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 즉 내용의 구성별로 생각해보고 행위의 순서별로 생각해보고 2가지 방향을 번갈아가며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내용을 일, 생활, 여가의 3가지 영역로 쪼갠다. 한편으로는 1월엔 뭘 하고 2월엔 뭘 하고 식으로 시간대별 순서로 생각해본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이어가기가 한층 쉬워진다. 세 번째는 생각 기록하기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생각을 굳히는 작업이다. 생각이 휘발되지 않게 해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생각을 기록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위의 3가지 방법을 적용해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 보길 바란다. 책을 되뇌며 생각을 예열하고 마인드 박스에 담길 키워드에 대한 생각도 집중적으로 이어가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해 보자. 한 번에 잘 되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누적이다. 마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끄적여 보라.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고 생각의 기준을 세우면 삶의 체계가 생긴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나답고 의미 있는 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바랐던 점은 단 한 가지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의 힘을 믿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타인, 환경,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되 그 중심에 나의 생각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기가 귀찮고 버거워질 때, 어떤 생각을 강요당할 때, 내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중심을 만들 수 있는 생각하고 기록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기록해 나갈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